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안개 속 증시의 나스닥 하락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부양책 불확실성, 코로나19 악화, 주가, 국채, 유가 모두 하락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1.65% 폭락했고, S&P 500 지수는 1.63%, 다우존스 지수는 1.44% 떨어졌습니다. 개별 주식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애플이 2.55%, 아마존이 2%, 마이크로소프트가 2.48%, 엔비디아가 2.27%, 페이스북이 1.7%, 테슬라가 2.01%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애플은 2.55% 떨어지면서 115.98까지 밀렸습니다. 혹시나 마이너스 3% 뜨고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갈까봐, 판 가격이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3% 처음 떴을 때가 한 120.88 정도가 되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는 사람은 지금 사면 됩니다. 그러나 올라갈까봐 걱정이 돼도 지금은 안 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막상 올라가면 그때 이제 후회를 하죠. 포모 때문에.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면서 항상 오르고 나면 후회하는 것이 이제 바로 주식이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사야 됩니다. 어제 장 초반은 좋았습니다. 선물도 1% 이상 오르다가 장 시작 후 0.5%대 정도로 떨어지더니 결국은 줄줄 미끄러져서 1.65%로 나스닥은 폭락해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지표인데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제 4.9% 증가를 했다. 시장의 예상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2분기보다 개선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한 5% 넘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 지표가 좋았고요. 4.9%나 상승하면서 세계에서 유리하게 2020년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1%대가 넘는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선물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선물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중국 지표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공장을 많이 돌린다는 얘기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쁨이 없고 따라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자동으로 해놨는데 문을 조금 여니까 1에서 2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는 얘기죠. 이제 겨울이 오면 중국에서는 이제 난방이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난방과 함께 중국의 GDP 수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다가 내년 3월에 피크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주식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마스크 관련 주식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 500개나 더 생긴 만큼 내년에는 미세먼지가 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 공기청정기나 필터나 환경 관련 주식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는 이제 낸시 펠로시의 발언인데 미국의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선 전 타결을 위해 협상 마감 시한을 오늘 20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0일까지 협상 기한을 제시를 했고요. 또 이제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주말 동안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에 대해 이 문제를 2분 안에 처리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합의를 키우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어제 선물 가격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1%대 넘게. 그런데 시장은 사실상 대규모 부양책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감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죠. 어차피 이제 하원이야 통과한 것이고 상원의 표결만 남았는데 민주당이 처리한 2조 2천억 달러와 이제 크게 차이 나는 게 5천억 달러 타겟팅을 밀고 있는 이제 상원 공화당이죠. 타결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스닥이 떨어진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2분 만에 처리해야 한다는 립서비스를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10월에 떨어지고 대통령 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증시 상승을 립서비스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전에도 보면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문우신하고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빨을 털면서 이 타결이 잘 될 것이다. 자기가 이제 관세 때려놓고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이제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방향 하고 반대로 자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시를 보고 있다, 이거를 올려주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경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증시를 이제 좀 달래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 원안대로는 통과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부양책이 저소득층한테 유리한 것인데 통과되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공화당 지지자들인 중산층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돈 통과시켜준 정당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처리할 것 같죠. 원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선거 전에는 민감한 무슨 뭐 법안 통과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대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때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런 법안들을 이제 통과를 시키지, 그 전에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뭐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하진 않죠. 예, 표 때문에. 증시는 그래서 어제 이제 펠로시의 발언 이후로 오르다가 장이 시작되고 나서 현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 테크 주식들은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코로나의 재유행인데 CNBC에 따르면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이전 주와 비교해서 16% 이상 늘어났다. 유럽은 40% 이상 급증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건데요.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봉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사망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고요. 게다가 이제 추가 부양안에 따라 춤을 추는 증시를 보면 지금 최대 이슈는 추가 부양안 통과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일까지 신규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20일 언제입니까? 뭐 내일 새벽이겠죠. 당연히 주식은 오를 것이고요. 뭐 내일 새벽은 아니지만 내일 뭐 한 밤쯤 되겠네요. 한 정오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간으로 당연히 이제 주식은 오를 거죠. 예. 그렇지만 반드시 오를 것은 금이나 은이나 상품이죠. 그런데 이제 상품 중에서 뭐 유가는 이제 코로나로 경기가 이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셰일가스 등과 같은 이제 공급 과잉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금하고 은이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은하고 사면 됩니다. 말뚝 박은 것을 제외하면 금, 은 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어닝 지켜보고 만약에 떨어지면 사면 되죠. 애플은. 예. 그리고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꽃놀이 패다라는 거죠. 금, 은을 뭐 애플이 쇼크가 나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도 뭐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과될 확률은 한 10%도 안 돼 보입니다. 두 번째는 20일까지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뭐 증시는 떨어지겠죠. 말뚝 박은 것을 제외하고선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미 대선 전 부양책 합의될까? 펠로시 무너신 이견 좁혔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19일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인 드루 해밀은 뭐 펠로시 의장과 무너신 장관이 오후 3시서부터 53분간 통화했다. 통화해서 그들은 이견을 좁혔다. 예.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선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앞에서 얘기한 이유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봐야 되죠. 따라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 뭐 주식이 예측대로 가나요? 예,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죠.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제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더 나아 보이죠. 결론은 큰 폭으로 상승과 하락이 있을 뿐이고, 대선이 지나고 경기 부양책 이슈가 사라져야 그나마 증시가 변동폭을 많이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 조정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폭등할 일은 없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크게 떨어지면 말뚝을 더 아래 박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말뚝박기를 이제 마이너스 3% 이후에 했다면 애플이 103달러대까지 떨어져야 이제 말뚝을 더 박는 거죠.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말뚝 박을 일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올라도 추격해서 매수해서 사는 것은 별로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어차피 경기부양책 부결 이슈가 뭐 그 다음 날 반영될 수도 있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라도 매뉴얼대로 24일 이후에 매수 시점을 미루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매뉴얼입니다. 2020년 9월 23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달러나 금이나 TIP, TLT 등을 갖고 가다가 2020년 10월 24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되는데요. 24일이 토요일이니까 27일 화요일 새벽까지 지켜보다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뭐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하시고, 뭐 전량 매수 하실 분들은 전량 매수 하시고, 뭐 매뉴얼을 따른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8거래 이후에도 마이너스 3%의 위기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안개 속 증시의 나스닥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